그게 어떤 시간과도 연관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시간이 촉박할 때 내가 일일이 이해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이해 안 돼도 따라가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제가 스님한테 공부를 할 때 스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에 저를 어느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스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스님한테 일일이 이해되고 따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 안 되고 울면서 따라갔어요. 한 개도 이해 안 되고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통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해하면서 가야 될 게 있고 어떤 건 시간이 많이 할 때는 일단 해놓고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이해하면서 갈 때까지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시키다 보면 이미 해는 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하면서 가서 제가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피가 났어요.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뭐 길을 가다 넘어진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많이 공부하다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이게 빨리 데일밴드를 바르고 가야 돼. 왜? 내가 피 흘리는 모습을 줄줄 흘려가면서 스님 따라가는 이 모양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도 이상하고 저 뒤에 앞에 가는 스님도 이상하니까 난 일단 데일밴드 하나 맞고 가고 싶으면 스님께서는 그냥 와! 뭘 그걸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앉아 빨리 오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가는 거죠. 엄마야 나 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상하고 스님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데일밴드 하니까 이 데일밴드 저기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밴드가 딱히가 얼마 걸린다고. 그죠? 근데 스님은 밴드를 바르지 말고 따라오라 하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미치는 거야. 울면서 따라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 30%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데일밴드 안에. 네, 저 가서도 데일밴드 내가 그때 바르고 왔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닌가 막 저 사람이 나도 이상하고 쌤도 이상하게 볼 텐데 데일밴드 하나만 딱 바르고 가면 내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왜 쌤은 저 데일밴드 걔쌤 따라오라 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밴드를 안 발라도 되더라는 거죠. 왜? 내가 밴드를 바르고 가니 이 시간에 10분이라도 만약에 늦었다가 하면 내가 이미 이 길을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왜? 나는 얘기해준 거기서 내가 내 또 머리를 굴릴 거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면 나는 하나를 다 선생님이 이해시켜줘야 내가 갔겠죠. 하나는 이해를.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많은 공부를 3년 안에 기본 틀을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제 맥을 툭툭툭 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맥과 맥을 따고 하면 이 안에 이해라는 폭이 있어 이 맥을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맥을 따고 이 맥을 딸 때는 이걸 이해라고 하기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고 뭔가 못 땄어. 그 나는 아직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남 탓하지 말아에 걸렸어요. 그건 전 탓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선생님이 이 공부하라는 거죠. 만약에 시기 질투다. 나는 남 탓도 아직 안 끝나 또 시기 때 공부를 또 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난 내 마음속에 엄마야 나는 남 탓도 아닌데 시기 질투 공부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쌓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내가 알고 보니까 뭐냐.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서 이게 절대 안 따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나중에 남 탓 안 땄어. 오케이. 그래. 적어도 나는 남 탓만큼은 나는 절대 안 할 자신이 있었잖아요. 시기 질투 하는데 시기 질투에 탓 없어요. 탓이 없으면 시기 질투가 되질 않아. 그죠? 시기 질투 속에 나는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잘나고 싶을 땐 탓은 기본으로 들어있어.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 되니까 탓이 들어있고 남들보다 잘나려면 그 속에 시기 질투는 분명히 들어있거든. 이게 다 들어있어서 이게 된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 하나를 깨서 절대 안 된다 알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와라. 또 이거 갖고 와라. 나중에 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지점에 딱 가보니까 이게 종합 선물 세트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 밴드 바르지 마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밴드를 발랐다가 하면 난 또다시 전혀 안 다친 것처럼 다시 의기양양이가 막 갔겠죠. 근데 이걸 하면서 나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뭐도 보고 쌤이 입장도 보고 내 입장도 보고 막 많은 걸 보게 된 거죠. 보게 되면서 나도 여기서 뭔가 남한테 이런 정제되지 않은 모습 막 이 피를 흘리는 이러한 모습을 나도 남 앞에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쌤은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를 흘리고 하면 어때? 네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네 밴드 발라줘. 네가 바를 게 아니고 엄마야 저렇게 피를 흘리가 됩니까? 엄마야 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누구 와서 네 밴드 발라준다니까요. 근데 네가 밴드 바를 때 왜 바르냐는 거지. 남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고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그걸 네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피 흘리면 흘리는 대로 뭐 한 대로 다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본 게 그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상대한테 필요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상대가 어머 세상에 피 없나면 어디 갔나?
밴드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빨리 발라야 돼. 저 상대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속에서 제가 다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고 큰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일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일단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회적인 프로젝트예요. 우리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 사회 프로젝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따라가 보리라. 이것도 내가 내 공부로 삼고 가보리라 하면 나중에 이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을 때 그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크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사람들끼리 우리가 뭔가 자그마한 일을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갈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함축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스님 일을 할 때는 저희들 큰 프로젝트이지 우리가 1대1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내가 이해 안 된 부분도 내가 간다. 그 속에 분명히 나의 공부거리가 있고 내가 나중에 땄을 때 이 일을 성사시킬 때 나한테는 과연 어떤 공부를 내가 따고 내가 어떤 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하면서 그 안에 다 됐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때 왜 삐죽거리는가, 나중에 이 프로젝트 끝나면 다 녹아있다니까, 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때 만약에 이걸 모르고 내가 왜 삐죽거리를 했더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여기서 뭔가 기운이 틀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갔을 때는 어쨌든 같이 합의를 해서 이 일을 이뤄냈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고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여기서 서로서로 바르려고 하고 뭐 나를 이해시켜줘, 나는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이 그르쳐지고 우리는 그 다음 버전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큰일을 하고 나는데 뒤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우리 뒤풀이 때 다 꺼내놓고 이해 못했던 걸 서로서로 하다 보면 다 녹아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은 나는 그렇게 풀고 싶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스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이해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스님이 그림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스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게 이 그림을 대충 이해를 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이해 못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스님의 뜻이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스님은 사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스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가보리라. 가보고 나중에 내가 갔을 때 큰일을 이뤄냈을 때 그때 내가 이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보다 보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공부거리가 나중에 큰 프로젝트 한 만큼에 내가 따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큰 걸 한꺼번에 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일해놓고 우리 둘이 일해놓고 우리 뒤풀이 하잖아 안 하거든요. 그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리가 뒤풀이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서로서로 약간 미스했던 거 약간 걸렸던 거 이걸 다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뒤풀이 할 때 우리가 총정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프로젝트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거 이런 걸 우리 놓고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 속에 내가 개인 걸 담아버리면 나는 거기서 이탈이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는 뭔가 내가 적어도 사회를 위한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자세가 돼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지. 여기서 자꾸 내 개인을 찾다 보면 나는 자동으로 이탈되거든요. 누가 빠지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탈이 돼요. 그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난 자동으로 뒤로 빠진다는 거죠. 나중에 빠져서 두 가지예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안 가길 잘했어. 두 가지 버전이에요. 그죠? 그래 둘 다가 맞는 버전 아니잖아. 내가 갔어야 됐는데 해도 잘못된 거고, 내가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만약에 스님께서도 만약에 우리가 보고 정말로 애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 마음을 스님이 아시겠죠. 물론 아시지만 많이 뭐라 하지만 그래 뭐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했다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것 속에 모든 게 다 녹아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만큼 이해 안 되면서 너희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너희들이까지 따라왔네라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에 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어떤 일 했을 때는 어지간한 일들 다 이해돼요. 앞에서 일을 해봄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간 충돌이 일어났다 이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 할 때는 이거는 기본으로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저도 옛날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 탓하지 말라고. 근데 탓하고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스님께서 나한테 상자라 하고 제자라 했는데 이 제자가 벌써 남 탓하니 걸려. 이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이게 제자는 탓도 안 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돼. 난 다 걸리니까 스님은 제자라 해놨지. 야, 이거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큰일 났다. 저도 그렇게 동당거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스님께서는 그때 저를 공부를 시킬 때는 큰일을 안 했어요. 저는 안에서 그냥 mp3 편집하거나 하고 그냥 나 하나의 존재로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걸 못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를 가지고 내가 나를 가지고 빗댈 시간도 없어요.
쌤이 하시는 게 너무너무 큰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뭔가 마음을 내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저 사람한테 걸거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내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탓을 할 꼬투리가 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걸 뭔가 해서 우리가 빨리 성사해서 뭔가 사회에 큰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게 모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옛날 같으면 잘못하면 내가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는데 물어봤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사람도 내가 어쨌든 만져서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함께 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하고 막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간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정반대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큰 일을 함으로 해서 나도 크는 거예요. 잔잔한 걸 하나도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 회원들끼리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커서 우리가 정보 강의가 많이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간에 탓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님? 오늘 잘해요. 잘하고 와요. 우리 응원해 줄게요. 이렇게 하지 오늘 가서 잘하는가 보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인드가 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스님께서 인류대미사업 하잖아요. 우리 탓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고 이 모습 볼 때 우리가 탓이 어디 있어 거기서 누구를 탓하는 말이에요. 가보니까 어떻더냐 난 이렇더라 저렇더라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우리가 그 사람 이런 반응이 오더라 어머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래가 우리 박수를 쳐주지 거기서 우리 탓할 시간도 없고 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을 탓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요만한 시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탓하는 건데 우리 앞에 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스스로 다 정화가 다 돼요. 내 앞에 오는 큰 일이 될 때. 그래서 스님께서 재미있게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나 이 기본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해나가면서 내 스스로도 많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런 잔잔한 것들은 다 안에서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저 상대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그럼 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눈물이 나고 저 사람들 생각할 때도 정말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면 나는 오늘 정말 이랬었다. 참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이게 내 탓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안 주어지다 보니까 사사로운 아직은 조금 그런 일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상대들이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티로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하나 재미있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해가며 또 내 앞에 주어지는 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스스로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